1년 넘게 방치. 와, 정말 이것도 진짜 속 뒤집어지는 소식이에요, 이거. 네, 맞습니다. 당시 이제 1살에 불과했던 둘째 아들이 시력이 손상이 됐는데도 1년 넘게 방치를 해서 결국 이렇게 시력을 잃게 만든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 2019년에 이런 일을 벌여서 결국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네. 박 변호사님. 네. 박 변호사님도 지금 자녀분이 두 분 있잖아요. 예. 어렸을 때, 애가 갑자기 아프다. 그러면 진짜 새벽이라도 바로 갑니다. 응급실 달려가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저희 아들이 어릴 때인데요. 이 정도 될 때인데 코에 이게 그 옥수수를 넣었다가 이게 중간에 걸린 거예요. 아이고. 응급실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생겨서 그때 울고 난리 났는데 뭐 사실 이러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서 그렇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다 그런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쪽 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1년간 방치를 하는데 실제로 아동 전문기관의 정밀한 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 양 안에 유리체가 지금 출혈됐고 망막 병리 이 으증의 상황이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합니다. 근데 그 상황부터도 다시 7개월을 또 미뤘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예약과 취소를 반복하고 1년 정도를 이렇게 미루면서 병이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왜 병원을 안 데리고 간 겁니까? 일단 부부 피고인들이 됐는데요. 이 사람들 주장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다. 그리고 양육으로 인해서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그것 때문에 아이를 데려갈 수 없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말이죠. 데려갔습니다. 데려갔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이 직원분이 보다 못해가지고 내가 데려가서 좀 이 진찰을 받아볼 테니까 양해를 해달라. 그래서 결국 데려간 겁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으라고 했다는 거죠, 병원에서. 그런데 이걸 또 미뤘다고요.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아이가 아파서 울 때부터 해가지고 그냥 방치하고 자기 집에서 방치한 것도 아니고 뭐 아이들만 두고 이제 첫째 아들 있고 둘째 아들 이 아이 아픈 아이가 둘째 아들이거든요. 둘째 아이 둘만 두고 이제 부부가 나가서 PC방 가서 뭐 게임을 한다거나 방치를 한 거예요. 방치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얼마나 아픈지 아이 상태가 어떤지 전혀 들여다보지를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1년 넘게 병원을 아예 예약하고 연기 미루고 그리고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을 받았어도 이미 아이의 고통이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고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뭐 아이가 뭐 아픈지 눈이 안 보이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예 수술도 7개월이나 미룬 거예요. 미루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검사를 해봤더니 시력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소장님, 네. 제가 보니까 이 엄마 나이가 올해 24살, 첫째가 4살, 그러니까 결국 20살에 엄마가 된 거예요. 네. 21살에 또 이 둘째 시력을 잃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빠 나이가 40살. 그러니까 뭐 제가 좀 뭐 이렇게 함부로 뭐 짐작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뭔가 준비가 안 된 부부 같다, 부모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20살의 아이를 낳아도 너무너무 잘 기르는 엄마 아빠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케이스는 지금 결과가 그렇게 증명을 하기 때문에 추측이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고요. 일단은 뭐 이런 방임은 학대인 거를 이제는 온 국민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거 뭐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웠다 그걸 제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이 정도로 시력을 잃어가는 갓나는 1살 아이인데 이 엄마 아빠가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는 걸 받아들인다고 해도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웬만하면 둘 중에 한 분 정도는 아이를 챙길 법도 한데 40살이 넘은 아빠까지도 본인들은 밥 잘 먹고 그다음 잠도 잘 자고 심지어 이 엄마는 게임방까지 갔다면서요. 그렇다면 본인들은 하실 거를 다 하신 거예요. 모성애라는 건 내가 먹지 못하고 내가 자지 못해도 그 아이가 아프면 병원으로 어디로든지 뛰어다니게 돼 있어요. 그게 모성애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뭘 했습니까 도대체? 자, 그런데 말이죠. 이들 부부. 이럴 줄 알았어. 아동학대 의심 신고도 들어온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겠죠.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4차례나 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고요. 이 부부는 병원 진료비와 월세 등 생계비 지원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두 아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학대가 이루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자, 우리 이 기자 그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있다 없다님 정확히 말씀하시네요. 수당 아마 꼬박꼬박 챙겼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맞았습니다. 예,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고도 아이들의 양육은 이렇게 포기했던 겁니다. 자, 신 변호사님, 재판부 판단이 그래서 어땠습니까? 일단 이 아동학대, 이 방임 행위가 지속적인 거예요. 1년 반 이상 지속적인 행위가 매우 중하게 판단을 받아야 된다, 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고려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자녀 양육에 국가 사회적 지원이 필요했다, 더 필요했다라는 점을 고려했어요. 그런데 이 피고인들은 좀 자신들이 자녀를 낳아서 기른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한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고 사실 생계 유지에 어려웠다라고 핑계를 대지만 PC방을 가고 그냥 방치하고 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자신들의 양육 책임이 미숙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제대로 된 반성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징역 3년형을 각 선고했습니다. 사실은 부부가 있으면 한 명은 집행유예나 풀어주기 마련이거든요. 아, 근데 그렇죠. 동시에 그렇죠. 이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는 거는 똑같이 이것들은 죄송합니다. 이 절대로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법원이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왜 그렇게 하냐면 양육을 그걸 해야 돼요. 형도 있고 둘이가 있기 때문에 둘이는 또 어떻게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둘이를 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한 명은 풀어주는 게 일반적인데 일단 형 같은 경우는 아동 복지 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 둘째 문제인 둘째는 시각 장애도 있고 뇌병변 장애도 있습니다. 장애 아이 영유아 시설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 있는 것조차도 사실 아이들한테는 좀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그런 것들을 다 보더라도 이 사람들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 제가 좀 말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고 그러시네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자, 그런데 소장님, 네. 진짜 자기 몸이 아팠으면 저 사람들 저래도 자기가 아팠어도 저랬을까요? 지금까지 지금 아이가 아픈 걸 알고 수술을 미루기까지 거의 2년인 거죠. 지금 1년 7개월 동안 잘 계시잖아요. 중요한 건 잘 계시는 거는 별일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막 흥분해서 방송하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두 개 다 맨 처음부터 이 엄마로서의 분노를 일으키고 너무나 많은 엄마들이나 아빠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 본인들이 아팠거나 본인들이 앞이 안 보였으면 병원으로 달려가셨겠죠. 그랬겠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